지난 4월 5일 마침내 북한이 로켓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취재진은 서해 최북단 섬 연평도행 여객선에 올랐습니다. 로켓 발사 당일 짙은 안개로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던 탓에 로켓 발사 이후 처음으로 들어가는 배편입니다. 지금 오늘 들어가면 뭐 큰 어떤 다른 제재 받거나 문제되는 건 없어요. 아침에 식구들하고 통화를 할 때 이렇게 연락을 많이 해요. 근데 거기 지역 사람들은 그냥 항상 그러니까 그냥 살고 있는데 여기 사람들이 더 막 걱정이 많은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집안 생활 다 안타깝게 생각하지. 근데 요즘은 경기 안 좋다고 돈 버는데 돈 벌어 온다는데 뭐 연평도 뭐 북한이라도 가야지. 안 그래요? 요즘은 뭐 먹고 산다는데 뭐 그건 죄가 아니잖아. 지금 뭐 이북에서 뭐 지금 뭐 로켓들을 발사한다 뭐 한다 하다 하니까 뭐 세계 그 언론들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취재들 많이 하고 가고 그러고 있는. 북한과의 접경 지역이자 과거 2차례나 해상 교전을 펼쳤던 연평도. 1월 말 북한의 로켓 발사 실험에 가시화되면서 많은 이들의 걱정 어린 시선이 연평도로 향했습니다. 알았지. 원래 끼는 거 잘 끼야 돼. 국내외 신문, 방송 취재진들 역시 발빠르게 현지 소식을 타전했습니다. 얼마나 계시다를 저희가 6박 7일 만에 나가요. 6박 7일 만에. 그러나 북한의 로켓이 발사된 후 대부분의 취재진은 현지에서 철수했습니다. 또 한 번 긴장과 불안의 시간이 지나간 연평도. 그 시간은 연평도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근데 여기 안개가 없다가 갑자기 껴요. 한순간에 막 비 오듯이 쫙 몰려가. 촬영 시작 시간 섬은 순식간에 바다 안개로 휩싸였습니다. 야, 너희들 뭔데 카메라 찍고 지랄이야 이씨. 어민들 분위기도 섬을 둘러싼 안개만큼이나 무겁습니다. 봄철 꽃게 조업을 앞두고 한창 바쁠 시기, 어민들이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과의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취재진의 발길이 끊이지 않은 연평도. 땅은 찍어서 무에 갔나요? 요즘 연평도에 네. 취재진들 되게 많이 왔죠. 예, 왜 이렇게 많이 온 것 같아요? 많이 왔어요. 총 쏜다고 많이 왔죠. 이거 한다고. 이거 쏜다고 미사일 쏜다고. 미사일 쏜다고 많이 왔죠. 작은 섬마을에 나타난 카메라에 마을 사람 대부분은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꽃딱 서고 그때 힘들갔는데 꽃딱 왔다 갔다. 이번에 뭐 텔레비 들어보니까 이번에 그 뭐 복귀던지 뭐 쏘한 것이 그 사람들 더 이북 1년 먹이가 들어갔대. 1년 먹이가. 그거 가지만 1년 그 주민들이 먹고 살 돈을 다 이었다는 거야. 다.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이북서 나왔지. 이북서 갸더 성화받기 싫어서 나왔지. 봉지서 나가서 여기 건너가면 밖에. 건너가면 이 봉지서
거기서 한 20살 먹고 나와가지고 이제 뭐 85이나 되는데 뭐 그게 뭐 얼마 사람인지 모르지 밑에 살았나. 근데 거기에 가까워도 뭐 들어갈 수 없는 걸 것 같아. 들어갈 수 없고 그냥 정상 여기서 살다 죽는 거지. 수고하시다. 북한 땅이 지척이라는 이유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 섬엔 갈 수 없는 그곳이 고향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꽃게잡이의 대명사격인 연평도. 그 먹이 동안 쌓아두었던 꽃게 어망과 어구를 내가느라 북적입니다. 이게 다예요? 아직 건물 안 붙였어요. 이제 틀다 주고 5월달 돼야지 꽃게 잡아. 지금은 아직 수온이 안 맞아 없어. 지금 갔다 이제 오고 설치하는 거예요. 요즘 굉장히 바쁘시겠네요, 그러면. 바쁘지. 갔다 자리 잡아야 되니까. 일이 바쁜 시기에 찾아온 취재진은 종종 불청객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취재진을 3일 딜고 나갔어. 3일 동안요? 촬영한다고 작업이 제대로 되라. 그냥 경비정들 와가지고 빵빵대지. 아유 골 아파. 진짜 북에서 오셨어요? 예. 그래서 사진만 나오게 되면 보이부 놈들이 이렇게 가만 안 놔둬요. 친척들이고 뭐 이거 말소리 들어보면 몰라. 한참 달리죠. 처음에 떠날 때야 무슨 뭐 이렇게 뭐야 실지 말에 살자고 떠났죠. 야 중국으로 태국으로 해서 연평도에서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북에서 사는 거랑. 그래서 사람 사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먹고 살자고 그래서 바닥바닥 하는 거는 그래서 북한이나 뭐 한국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 버는 수입이 달라 그러지. 뭐가 제일 좋으셨어요? 여기 와서요? 자기 번거마치 벌어가지고 자기 이렇게 뭐 먹기 싶으면 먹고 쓰기 싶으면 입기 싶으면 쌓이고. 자기 수가 자본주의 그게 좋은 것이. 맘대로 자기 맘대로 하니까 물어보라 말하지 그거. 먼 길을 돌아 남쪽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탈북 청년. 대북 관계 경색의 우려 속에서도 그의 꿈은 조심스레 자라고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만한 크기의 작은 섬 연평도. 인구 1,600여 명이 살아가는 이 섬엔 군인과 꽃게잡이 어민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뭐예요? 대다수의 노인들은 실향민입니다. 비난길에 나라가 나뉜 후 고향 땅을 밟을 수 없게 된 반백년의 세월. 고향 땅에서 들려오는 소식에도 무뎌질 만큼 긴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막 연평 해전 일어나고 이럴 때마다 분위기 안 좋고 이러면 나가실 생각은 안 하셨어요? 그런 건 없어요.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뭐 그런 그 이때 그 시골에서 사는 걸 뭐 반달에 얻을 저 이복수도 후당탕 하고 포 쏘는 거마다 하고 뭐 신경 안 써요. 살만 살고 여기 뭐 설마 여기 뭐 연평 좁은데 쳐들어가야 하고서. 그 옛날 험한 시간을 견디고 살아남은 실향민 노부부. 지금 연평도를 스치고 지나가는 위기의 바람으론 노부부의 마음을 흔들 수 없는 모양입니다. 이거 돈 이야기 좀 해달래. 아유 나는 인터뷰하는 거 징그러가지고. 지금 육지에서도 우리 애들이나 뭐 며느리나 수시로 전화가 와. 아니 왜 거가 있는 거야? 빨리 나오래. 야 왜 나가냐? 지금 뭐 이분이서 뭐 총을 쏘냈잖아. 빨리 나오라고 난리치는 거야. 야 근데 사실상 여기는
육지보단 더 조용하고 좋아. 기자들이 언론들 기자들이 찍어갖고 텔레비 그냥 쓸데없는 소문 퍼뜨려갖고 관광객들 안 들어오고 에? 살기 힘들어지는 거야. 이거를 하지 말라는 거야. 에? 여기 조용하게 사는 살기 좋고 공기 좋고 다 인신 좋고 말이야. 에? 좋은 데를 왜 기자들이 언론에 때려갖고 텔레비 내보내갖고 연평도 위험하다. 에? 이거는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 언론들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 연평교전 그것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그러기 하는 거지. 응? 혹시 또 그런 일이 또 생길까봐 또 안 생기는 법이 없고 그래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좀 기자들 들어와서 좀 뭐 특종을 한번 건질까 해서 들어와서 난리를 치는 거지. 근데 사실상 연평도는 육지에서 이 피부를 느끼는 것보다는 훨씬 아무 적이 없어. 한때 조기 파시로 유명했던 연평도였지만 이제는 꽃게잡이가 섬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어민들은 오랜 금어기를 침묵하며 봄과 가을 두 차례 꽃게 어장이 열리기만을 기다립니다. 이제 퇴근하시는 거예요? 예. 한 해 바다 농사의 절반인 봄철 꽃게잡이를 앞두고 북한의 로켓 발사 소식이 달가올 리 없습니다. 안 놀랐구만. 진짜 뭐 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대충 왔을 때 도둑이 밥 좀? 그러게 저기까지 여기서 하자고. 야 이걸 뭐 소금도 없이 먹냐? 게다가 지난 두 차례 해상 교전 역시 꽃게철에 발발했다는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떻게 올해 저기 꽃게는 좀 잡힐 것 같습니까? 봐야 알지 뭐.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올해 작년에도 났으니까 이제 올해도 나갔지 하고 이제 기대는 거지. 그러면서 대열에 속는 거지 뭐. 지금 연평배를 한 마리도 안 잡았는데 인천 어시장에 맨 연평 꽃게 그거다 완전 거짓말인데 연평에는 아직 한 마리도 안 잡았다고. 근데 인천 나가면 맨 연평 꽃게라고 써 있어. 하는 게 다 그 가타들이라고. 할 사람들은 뭐 피해 보면은 여기 서해기 전 났을 때 얼마나 저게요. 피해 많이 봤는데요. 피해 어마어마한 정부에서 뭐 하나나 해준 게 있어요? 소위 교전 때 실질적으로 어떤 피해를 보신 거죠? 폐 못 나갔잖아요. 계속. 꽃게가 그물에 붙어 있는데 못 꺼내드리니까 그거 다 썩어서 다 그러면 그게 버려버리잖아요. 그게 큰 엄청난 손해지. 손해죠. 그때도 기자들이 얼마 들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 다 피면 다 끊어놓더라고. 그때 그래서 인식이 안 됐다는 거야. 그런 걸 저 방송해갖고 이제 국민들도 알고 높은 장관들이나 국회의원들이 그런 걸 알아야 되는데 과도한 언론의 관심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낼 때도 있지만 카메라 밖에서의 인연까지 박대하지는 않습니다. 인터뷰 하자고. 어제 어머니 인터뷰 저희 나온 거 보셨어요? 못 봤어 나는. 보셨어요? 네. 어머니 나왔어요 이렇게. 우리 검색해서. 사회 보고 또 찾아서 네. 보라 그래하고. 네. 어머니랑 이종식 산장님이랑 다 인터뷰 넣었어요. 6월달까지 꽃게철이죠 어머니. 응. 6월 말이죠. 6월. 그 전까지 아무 일 없어야지 되겠다. 맞아. 네 제가 안 오지. 한번 붙었으면 좋겠어. 기자들 오면 안 좋으시다면서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건 안 좋.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또 친해졌으니까. 맞아요. 여기 분들이 다 되게 막 인터뷰 같은 거 해달라 그러면 정말 싫어하시거든요. 괜히 기자들 들어와서 긴장감 조성한다고. 그래서 화내시는 분들도 계신데 카메라 안 들고 이렇게 찾아뵈면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객지서 이렇게 두고 오면은 진짜 다 이렇게 나이 어린 그 젊은이들 보면 다 내 자식 같으니까. 여기 북한이 로켓 발사를 준비하는 동안 세 차례나 연평도를 찾은 기자와는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습니다. 장면 전해드릴게요. 많이 찾아뵐게요. 그래. 잘 먹었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꽃게 많이 잡으세요. 잘 가요. 네.
카메라 없이 찾아온 취재진은 환대를 받고 돌아섭니다. 그날 밤 뉴스의 첫머리는 역시 북한의 로켓 발사 관련 소식입니다. 그러나 긴장과 위기의 섬으로 알려진 연평도의 밤은 평온해 보입니다. 이른 새벽, 어민들은 출어를 준비합니다. 어저께 촬영 많이 했어요? 네, 어제 좀 찍었어요. 오늘 왜 안 나가시는 거예요? 안개가 해무가 많이 껴서. 지금 다른 때 같으면 지금 어구를 다 바다에다 깔고 꽃게를 몇 마리씩 잡을 때라고. 근데 지금은 시국이 시국만큼 이러는 바람에 못 나가서 이제 어구 이제 오늘 3일째 나가는 건데 3일째 4일째 나가나? 이제 뭐 10분의 1밖에 못 갈았어요 어구를. 예년보다 늦은 조업 허가 탓에 어민들에게 시간은 돈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날씨마저 도와주지 않으니 큰일입니다. 보드에 묶인 배 위에서 아침 식사를 뚝딱 해결합니다. 여기서 제일 막내신가 봐요. 네. 제일 힘드시겠네요. 네, 처음 탄대요. 배 처음 탄다고요? 네, 제일 처음 타요 지금. 아무래도 힘들지. 처음 타면. 처음에 어떠셨어요? 배 타셔가지고. 좀 정신 없었죠. 혼도 많이 나셨겠네요. 네, 지금도 많이 못 나요. 배를 탄 지 이제 한 달째입니다. 설거지 이제 끝나신 거예요? 네. 근데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건축 일 좀 하다가 경기 침체로 친구 소개로 돈 좀 벌어가지고 다시 올라가려고 왔어요. 얼어붙은 경제 사정은 묻지나 섬이나 매한가지라지만 고된 대신 보수가 좀 더 후한 편리를 찾아 섬으로 들어오는 인력이 늘고 있습니다. 돼지 한 마리 갖다 고사를 지어내야 돼서 날씨 좋아지라고 맨날 이건. 몸에 맨날 끼는 거 뭐? 저 소은평 천재당 꼭대기 올라가서 돼지는 약에 황수 한 마리 올려놓고 고사 지어서 맨날 안개 끼지 말라고 고사 좀 지내야 되겠어. 배 가서 대기하려고. 대기하고 있어야지 이제.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네, 무제한 대기. 어디 뜻대로만 되는 게 세상 일이든가요. 한낮 안개 앞에서도 속수무책인 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이 배는 뭐 잡는 배예요? 드는 대로 다 잡는 게 안 나면. 광어, 쭈꾸미, 버리는 건 다 잡고 다큐멘터리로 나온단다. 북한의 로켓 발사로 한 발이 묶이고 누구죠 이게? 날씨에 네, 또 한 발이 묶이고 조업하는 날보다 공치는 날이 많은 요즘
애가 타는 가장한 가족 사진을 보여주며 영상 편지를 자청합니다. 지금 처음 왔습니다 여기. 저 인천대교 그 빠지선 댕기다가 처음 여기 왔습니다. 와가지고 참 서럽고 보고 싶고 많은 일 보고 싶고. 지수가 아빠는 여기 있다. 네 엄마도 잘 가지고 있고 내 엄마도 아프고 있으니까 아빠 걱정하지 말고 너 참 취직 좀 해가지고 엄마 좀 걱정해라. 아빠는 여기 와서 있으니까 미안하다. 참 아빠 텔레비까지 나왔다. 병든 아내와 취직 못한 자식들 걱정까지. 월급은 안 나왔어? 그의 손이 가벼워질수록 마음속엔 돌덩이 하나씩이 쌓여만 갑니다. 아니 참더라. 알았어. 날이 밝아오도록 출항허가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쪽에 있는 배가 해군 배인가요? 어떤 거? 저쪽에 있는 거. 네, 이건 해군 배고 네. 저기 바뀐 놈은 하얀 배 저건 농림수산식품배. 저쪽은 군 지도선. 지금 다 못 나가게 막고 있는 거죠? 막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저 이함대 쪽에서 저 어선을 지금 아직 통보를 안 내주니까 다 대기 상태에 합니다. 바다 위에서 대기 상태로 기다린 지 4시간여. 마침내 출항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꽃게잡이 배들은 좋은 자리를 찾아 앞다투어 어장으로 향합니다. 봄철 꽃게잡이는 4월에서 6월까지 석 달. 그 기간 동안 어디에 그물을 치느냐에 따라 풍작이 결정됩니다. 북방선계선은 어디까지예요? 북방선계선은 어디까지인가요? 지금 우리 배는 어디까지 와 있나요? 북방 한계선 근처 연평 어장이 바로 이들의 목적지입니다. 여기에서는 북한까지는 거리가 얼마 정도 되나요? 거리가 얼마 정도 될까? 우리 배로 북한까지 가려면 1시간 반. 꽃게잡이 어선들은 꽃게들의 중요 이동 길목을 찾아 대형 그물을 고정시키기 위한 닻을 내립니다. 닷자망을 설치한 후 조류의 흐름을 타고 이동하던 꽃게들이 그물에 걸려들기를 기다립니다.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그물 가득 올라오는 꽃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꽃게가 많이 드는 목 좋은 곳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방송들이 계속 나오네요. 왜 그런가요? 라인선 넘지 말라고. 왜 저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제 어선들 저 지도 오고 단속으로 다니는 거지. 라인선 넘지 못하고. 저렇게 안 하면은 나부터도 다 넘어간다고 라인선. 왜냐면 왜 넘어갔어요? 라인선 넘어가면 한 발자국 넘어가면 꽃게가 많고 두 발자국 넘어가면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보고 안 갈 수가 없지. 그러니까 사람 심리 그렇잖아. 예? 죽을지는 모르고 살지만 알고 그냥
욕심에 그냥 넘어가서 한 마리 더 잡으려고 그러잖아. 그러다 보면 사고 터지고 그런 거지 뭐. 사람 욕심이 다 똑같지 뭐. 선장님도 저는 유혹에 빠질 때가 많으시겠어요? 그렇지. 빠져가지고 나가서 얼굴도 내보고 정지도 먹어보고. 근데 이제는 안 그래야지.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간이 조그마져. 제 욕심대로만 살 수 없는 세상살. 바다에서 그는 욕심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잔류했던 취재진들도 배 시간에 맞춰 부두로 나왔습니다. 더 이상 연평도에서 전할 긴박한 뉴스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한 편 오가는 쾌속 여객선은 2시간이면 짐과 승객을 무트로 연결해 줍니다. 배가 좋아지면서 시간은 점점 단축됐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이 뱃길을 통해 생필품을 들여오고 자식들을 대처로 내보내 키우며 이 섬에서 살아갑니다. 끝났네 이제. 내 입이 다 끝났어. 여기 이제 배 가면 조용해. 여기는 그냥 정박강산이에요. 배만 가고 나면 언제 그러졌듯이 아주 조용해요. 그 배 떠나가면 이렇게 기분이 좋아. 근데 잠깐 동안에 그 앉아 있는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이요? 예. 조금 이제 앉았다가 우리도 여기서 어업했었더랬어요. 배 갖고 어업했는데 우리 아저씨 들어가시고 나서 어업을 안 하니까 서해계전 일어나고 할 때 그 중국 분들 나타나고 할 때 그냥 꽃게 앉아 그럴 때 우리 아저씨가 돌아가셨어요. 막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셔가지고. 아버님이 탔던 배는 그러면? 아, 그거는 우리들이 빚이 많으니까는 빚으로 거의 여기도 다 보면 되죠? 빚도 다 못 갚았죠. 우리 어민들이 빚이 참 많아요. 이게 어민들이. 남편도 떠나고 배도 떠났지만 그녀는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많기로는 여느 시골과 비슷하지만 335 모여 앉은 어르신들 곁에서는 심심치 않게 북한 사투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눈물이 연평도된데 이제는 배가 좋아서 그냥 매일 다니니까 살기 전 연평도. 빠른 배 타버려서 이제 또떤 배 타기 싫더만. 그때는 빠른 배 타고 가다 죽을 뻔했어. 그때는 9시간, 10시간 댕기댕기고. 그랬는데 이제 살기 전 우리 바닷가 온 데서 잡았네. 바닷가 온 데서 잡아서 오다가 못 와서. 자고 아침에 내렸대서. 그냥 이 불편하니까 육지 나가 살자 옛날엔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계속 전평도에서? 보러 먹을 수 없었어.
벌어먹을 게 여기 없어서. 있다가 해방 때만 빨리 집에 그럼. 오고 건너가서니까 들어간다고 자리 잡아서 그냥 영이 이렇게 되고. 빨개감 있어서 피란을 나왔는데 날 좋으면 한눈에 보인다는 고향 땅을 할머니는 언제쯤 밟아볼 수 있을까요? 북방 한계선과 가장 가까운 연평어장에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어업지도선이 떴습니다. 오케이. 저기 있어. 자, RPM 500. 자, 스톱 엔진. 민감한 지역 특성상 이곳에선 어민들의 안전 조업이 최우선시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동. 요거 작업하고 있네. 오케이, 저거 간다. 저거 간다. 야, 양이나 스타. 그 작업하고 있는 배에 올라가서 위치 한번 확인해보고 안전 조업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바랍니다. 출동 명령이 떨어지자 고속 경비정이 급파됩니다. 어업 지도선은 해군 해경과 함께 어장 내 안전 조업 지도를 물론 불법 어업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다 보니 때때로 조업 욕심에 앞선 어민들과 부딪히기도 합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어제 허가사항하고 의구하고 다 점검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저 박스 아니고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어서 꽃게도 안 나오는데 뭐 찍어서 뭐 한다고? 이쪽 오른쪽 안 잡혀 저쪽 가면 갈수록 난데 물동리에는 안돼 지금 못 잡혀. 지금 잘못 들어가면 지금 누워 있는 조금만 절로 가려면 서로 여기 경비정들이 그냥 빽빽빽 대고 횡행행 대고 빨리 안으로 들어오라고. 오늘 오면 그러니까 거의 힘들죠. 나이사는 어떻게 여기 문관 10호 직원분들이랑 친하세요? 안 친해요. 괜히 와가지고 저기 파도 작업하는데 위험하게 공포나 주고 말이야. 될 수 있으면은 좀 꽃게를 잡게 해줘야 돼. 우리가 저 꽃게 안전하게 잡기로 하기 위해서 일이 나서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저희 지도선들은 요 어선들하고 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갖다가 작업을 잘 하시고 안전하게 하는 게 우리 임무이기 때문에요. 이제 또 서로 나중에 막 위반하고 일할 때는 또 법대로 하고 또 돌아서고 나면은 또 뭐 평소처럼 갖다 그렇게 또 행동하고 그런 그 바다 사람들은 통한다는 뭐 그런 있습니다. 말 못할 그런 저 애안이랄까 그런 게 서로 통합니다. 만에 하나 배가 어장을 벗어나게 될 경우 북한의 도발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는 상황. 어업 지도선은 숨가쁘게 해역을 순찰하며 어민들의 안전을 도모합니다. 하루 해가 저물 무렵 조업에 나섰던 배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초보 뱃사람 양병호 씨의 하루는 어땠을까요? 어디? 아 말씀 못 알아보가지고 미치겠구나. 지금 그에게 밥벌이 현장은 가장 긴장감 넘치는 곳입니다. 딱딱 알면은 서로 손발이 맞으면 이게 쉬운데 아직 막내로서 항상 이렇게 좀
긴장하시나 봐요. 네.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 언제 어디서 불러댈지 모르니까. 아, 작업하시면서는 바다에서는 더 엄하시겠어요. 네. 거의 뭐 거의 전쟁터죠, 전쟁터. 갔다 가면 사고 나니까. 전쟁 같은 하루에도 끝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일 끝나셔가지고 이제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오늘은. 이제 쉬는 시간이. 자, 안녕하세요. 들어가세요. 갑니다. 경험과 연륜이 쌓이면 세상살이가 좀 더 수월해질까요? 나 하루 일과를 다 찍는 거면. 네. 이렇게 하루 일 끝내고 나면 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지금은 그래.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손주 겸 이제 책임자를 타니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식구들은 밥은 먹게 생활 대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걱정이지 뭐 딴 게 걱정 없죠. 꽃게가 웬만큼 낮아가지고 식구들 생활 먹고 살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한철 꽃게잡이로 6 선원들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는 정철호 선장. 그의 머릿속엔 온통 내일은 어느 곳에 어망을 설치해야 할까 하는 생각뿐입니다. 어제와 달리 주변 시야가 맑았습니다. 조업을 준비하는 선원들의 손길에도 속도가 붙습니다. 선장님, 오늘은 시야가 좋아서 빨리 출항하시겠네. 6시. 6시요? 날씨 좋은 날은 기분도 좋으시겠어요? 기분 좋기는 저 사람들이 왜 기분이 좋겠어. 꽃게를 많이 잡아야 기분이 좋지. 날씨 좋다고 기분 좋아. 날씨 좋으면 뭐 날씨가 밥 먹여줘? 그래도 작업하시기에 편하시잖아요. 아무래도 뭐 작업하는 데가 편했지. 아직까지 꽃게를 구경하지 못한 탓일까요? 선장님의 마음에서 다급함이 읽힙니다. 어업 지도선은 어민들보다 먼저 어장으로 달려갑니다. 자칫 조업 통제가 장기화되지 않을까 우려했던 어민들이 분주하게 어망을 설치하는 시기. 어업 지도선 역시 바빠집니다. 혹시 위반 사항은 없는지. 어선 주변을 돌며 경비 활동을 펼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올라가서 어부 조정을 할 것 같습니다. 봄철 수확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 어민들의 반응은 날카롭습니다. 왜 그러는 건가요? 아, 양쪽에 부위를 닷을 넣거든요. 네. 닷을 고정을 시키려고 닷을. 끌어가지고 그 라인선에 맞춰가지고 지금 닷을 넣으려고 지금. 근데 뭐 잘못된 게 있나요?
아니요, 이 배는 저 위반상이었습니다. 나인선에 정확하게 물려갖고 있고, 저 어구를 저 부솔하는 작업이거든요, 이게. 업 지도선의 권유에 따라 꽃게잡이 배는 보다 안전한 곳으로 닻을 옮깁니다. 안전하게 좀 합시오. 저쪽으로 보면 이래가 좀 0.2마일 정도 얼선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으로 다 다시 어구를 부솔을 해야 됩니다. 저쪽으로. 9월 말 꽃게 조업이 끝날 때까지 이들의 임무는 계속됩니다. 물이 빠진 시각. 모습을 드러낸 갯바닥은 새들의 먹이터이자 누군가의 밥벌이 현장이 됩니다. 그러나 섬 사람들의 마음속엔 사시사철 바다의 풍요로움으로도 채울 수 없는 무엇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이랑 올해 이제 우리 소띠 친구들이랑 놀러 가요. 섬에서 살다 우리 친구들은 다 육지로 나갔는데 저만 못난이처럼 여기 있어요. 못난이처럼요? 왜 못난이라고 생각하세요? 넓은 데는 못 갔으니까 못난이죠. 옹혁 씨 이렇게 섬에 사신다는 게 좀 답답하셨던가요? 그럼? 그럼요. 엄청 답답했죠. 옛날에 육지에 나가는 게 육지에 나가서 멋있게 사는 게 꿈이었는데 지금은 여기가 좋아요. 조용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이런 데 나와서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섬에서 살 합사였나 보지. 대부분의 어민들이 꽃게 조업에 열을 올릴 시각. 한 사내가 물 빠진 갯벌을 오가며 그물을 살핍니다. 마을 앞 가까운 바다에 그물을 쳐놓고 어장에서 바다 입구까지 줄 하나의 의지에 이동합니다. 참숭아 아니고 보리수구냐?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뭐 찍으러 오신 거예요? 연평도요, 연평도. 연평도? 네, 그냥 연평도 다큐멘터리 만들려고. 아, 여기 올라면 조금 더 있다 왔어야 찍을 것도 많고. 여기 사람들은 아무 신경을 안 쓰는데 육지 사람들은 그냥 연평도에게만 도무지 그냥 가지 말라고 난리야. 그래도 여기 와서 이런 거 찍는다니까 좀 낫네. 맨날 오는 사람들만 북한 얘기. 아우, 기가 따갑도록 북한 얘기만 했는데 10년, 15년 전만 해도 많이들 나갔어요. 여기서 집 다 팔고 나갔는데 낙담한 지금 노인분들이 육지에서 할 게 없잖아요. 생활할 게. 그러니까 여기는 70대, 80대들도 다 나와서 돈벌이가 돼요.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들 많이들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포도막염으로 시력을 잃은 후 더 이상 꽃게잡이는 나갈 수 없게 됐지만 그는 바다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외지인이 분명해 보이는 두 남자가 객가를 겁니다. 이들은 무슨 이유로 연평도를 찾아왔을까요? 처음 오신 거예요? 예? 연평도에? 아니요, 전에 여기 좀 있었어요. 아, 군생활. 아, 군생활 아니고 배 탔어요. 아, 진짜요? 한 1년 반 옛날에. 어떻게 또 한 4, 5년 전에. 네, 탔다가 그냥 생각 나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 힘들었었는데 여기는 내 배 타면서 시체 떠내려가는 것도 봤고 많이 험한 일이거든요. 험한 일인데 그만큼. 그럼 그때 왜 그만두셨어요? 죽을까봐. 힘들어요. 되게 여기 위험하고 다른 뭐 남해안이나 동해안보다 이 연평이 조류가 세요. 잘못하면 죽어요. 진짜. 딱 물에 빠지고서 한 5가지만 세면은 저쪽이 안 보일 때까지 떠내려가요. 그 사람 못 찾아요. 지금은 그러면 무슨 일 하세요? 진짜 건설회사 다녀요. 건설회사 요즘에 비수기잖아요. 좀 시간도 남고 정규직은 아니니까. 죽을 것 같은 힘든 고통을 알게 해준 섬. 몸은 떠나도 마음은 이곳을 잊지 못합니다. 모두 각자의 일터를 찾아 나선 시각. 마을은 텅 비었습니다. 먼 바다에서 배를 탔던 뱃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가까운 바다로 일터를 바꾸었습니다. 원래 배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이거 배 타러 들어왔다가 이제 사는 거죠. 배 타고 탔구나. 네, 배 많이 탔죠. 한 관에 4만 원. 한 관에 4만 원? 이 정도는 얼마예요? 이 정도는 몇 관이에요? 이거 한 관 찐대네요. 4kg를 한 관이라고 그러지. 그게 딱 시쳐갖고 간장에다 비벼갖고 계란 하나 넣고 밥 한 공기 해서 그냥 비벼서 먹으면 끝내죠. 그렇게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오늘 좀 해드려요. 좀. 아니요. 정력제에 정력제. 중육제? 땀을 흘린 만큼 벌 수 있고 신선한 갯맛을 즐길 수 있는 것이 섬 생활의 악입니다. 우선 20만 원을 벌어? 젓갈. 진짜 네? 내가 한마디 할까요? 이 연평도에 기자들 들어가고 막 이북에서 친다 만다 뭐 미사일 쏜다 이북 연평 가면 죽는다 하는 거 이 기자들이 다 이거 들쩍들쩍 해놔갖고 연평도 놀러도 안 온다고 인천서 다 간 사람들 여 안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와야만 경기도 돌아가고 물건도 팔리고 사다 못해 소주 한 병이라도 팔아주고 과자 한 봉지 팔아주는데 이거 기자들이 자꾸 찍어갖고 텔레비 막 언론에 떠드니까 올 사람도 안 와요. 이거 기자들 안 찍고 하면은 다 놀러 온다고 모르고. 근데 그 말은 맞는데 기자는 와야 돼, 이 단계에서. 그건 기자 임무가 바로 그거야. 나쁘지 않다는 그 원리가 있는데 연평도는 옛날 역사로 보면은 조기가 유명해서 옛날에는 이제 국민학교라겠지, 이제 초등학교라고 했는데 그때 구구책에도 이제 그 3대 어장이 하나인 곳이라 연평도 이래가지고 조기가 유명했지만 세계 지도에도 점 하나로다가 연평도를 표시를 해줬어요. 이 땅덩어리가 커서 그거의 표시된 게 아니거든, 유명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저기도 옥군지 뭐 이제 그런데 이제 꽃게가 이제 여기는 이제 주어장이 이제 뭐 사민의 바다고 뭐 공장지대도 없이 그 사민의 바다 이제 바다를 위주로 해서 이제 먹고 사는데 꽃게 어장인데 사실은 이제 꽃게도 많이 고갈돼서 정부에서 치어를 뿌려가지고 그 치어 키운 거를 잡아가지고 우리 어민들이 그걸다가 생계를 유지하는 거고 또 정부에서는 오도소라면 백년 소청 대천 연평 우도 여기를 이제 오도소라고 하는데
오도수는 옛날 시중 협상에도 정부에서 오도수는 무조건 도와주기로 했어요. 친구들이 야 위험한데 나오라 하지만 나 안 나가. 여기가 더 안전빵이고. 여기보다 더 안전한데. 내가 삶의 터전인데 내가 여기서 자주 뛰나. 나는 안 나가요. 여 나가면 우리들은 못 살아. 절대 못 살아. 우리 여기서 나가면 살 수가 없어. 술잔이 거듭될수록 묵혀둔 속내를 하나씩 내비칩니다. 연평도 꽃게 조업이 시작된 지 일주일. 어민들의 마음속엔 올 한 해 꽃게잡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합니다. 뭐 어떡하라고? 또 나가시는 거예요? 네, 또 나가야지. 이제 오늘 날씨 좋으니까 가서 이제 열심히 작업해서 많이 잡아고 들어야지. 어망 작업이 마무리되는 4월 말이면 연평도의 꽃게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두 시간여를 달려 서해 북방 한계선 주변 꽃게 황금어장에 도착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설치한 그물엔 꽃게가 얼마나 들었을까요? 올봄 꽃게 조업의 첫 수확물이 올라옵니다. 아직 그 양은 많지 않습니다만 통통하게 살이 오른 꽃게를 보니 기다린 보람이 있어 보입니다. 아니 빨갛잖아요. 이제 5월이 오면 배는 꽃게로 가득 채워지겠지요. 고향을 잃어버린 이들의 이름 실향민. 할머니 연평도가 여기가 고향이지 뭐. 거기서 나와갖고 여기서 커갖고 여기서 시집 갔으니까 여기가 고향이야. 나는. 뭐 북한 관련해서 뉴스 나오거나 그러면 아유 좀 잘 됐으면 좋겠구만 막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뭐. 그렇지 말고 좀 잘 좀 살아서만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지 있기야. 기억 속 고향을 잃은 대신 삶의 터전인 새로운 고향을 얻었습니다. 연평도가 더 좋지. 나 사람 고향이고 자식들을 다 딸이라도 육형제 다 잘 길렀잖아. 여기 나와서 그러니까 이제는 통일이 돼도 내가 젊어서도 고향에 안 들어가. 자식들을 여기다 심겨놓고 고향에 무락이 들어가겠나. 그렇잖아? 할아버님 할머님한테 이제 잘해주셔야죠. 살아주지 이제 늙었으니까 뭐 힘이 있나 뭐 달아줘야지. 점심들은 다 식당에서 먹었지라. 네. 안녕. 네. 전화. 네.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볏길을 통해 오늘도 연평도에서의 시간을 기억할 수많은 이들이 오고 갑니다.
얼마 만에 보는 건데 이렇게 반가워하세요? 우리 사연이 좀 한 장 찍어. 자꾸만 찍어. 나만 나 못 찍어야 TV에. 신고했는데 불법 노점장이지 뭐 왜? 아, 괜찮아. 신고해도 괜찮아. 그거 신고해도 괜찮아. 그거 꼭지 좀 해줘. 연평도 고향 부모한테. 그럼 저 다음에 연평도 오면 또 어머니가 계실까요? 당연하죠. 견이 있어야죠. 우리 삶의 터전인데 떠날 수 있나요? 아픈 기억을 간직하고도 섬을 떠나지 않는 누군가처럼 이 섬에서의 시간은 화석처럼 남기도 하고 청춘의 한 시절을 스쳐가는 젊은이들처럼 무용담 가득한 시간으로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태 시간이 아닌 섬의 시간을 살아가는 연평도 사람들. 더디 오는 봄을 기다리던 그곳엔 어느새 봄이 한창입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